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태현입니다.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혹시 지난 설 명절이나 최근 가족 모임을 다녀오신 후에 유독 귀가 먹먹하거나 삐 하는 소리가 심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과 대화하다가 혹은 시댁 식구들 이야기만 나와도 그 소리가 더 날카롭게 커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장님, 시댁만 다녀오면 귀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남편은 제가 예민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정말 귀가 찢어질 것 같고 죽을 맛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화병으로 인한 전반적인 이명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편, 자식, 며느리로서 차마 내뱉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 귀를 망가뜨리는지 콕 집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의학에는 기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운 기자에 막힐 채자.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순환되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꽉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고부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은 대놓고 싸우기보다는 속으로 삼켜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라는 말 대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입술을 깨물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이럴 때 체한 것 같다 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하고 말합니다. 이 억눌린 감정 에너지는 우리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만듭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간은 우리 몸의 기운을 사방으로 소통시키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이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고 바리케이트가 쳐지면서 꽉 막혀버립니다.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만 치솟게 됩니다. 이를 상열이라고 하죠. 이 막힌 기운과 열기가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바로 우리의 머리와 귀입니다. 풍선에 공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팽팽해지다 못해 표면에서 마찰음이 나고 결국 펑 하고 터지죠. 우리 귀도 막힌 기운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이명이라는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 즉 시댁 식구들을 만나거나 불편한 자리에 놓이면 뇌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때 코티졸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전투 상태로 만듭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하죠.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귀입니다. 귀 안쪽의 달팽이관과 청신경으로 가는 혈관은 우리 머리카락보다 가늘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미세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이 미세혈관들이 순식간에 꽉 조여지게 되면 귀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됩니다. 한마디로 귀가 굶주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잠깐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청신경세포는 서서히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그 소리는 심리적인 그런 환청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류가 막혀 귀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실제적인 신체 질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귀에 좋다는 영양제만 먹으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꽉 막힌 기운의 통로를 뚫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소간해울이라고 부릅니다. 간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맺힌 우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이죠. 가슴속에 겹겹이 쌓인 억울함과 분노는 이미 딱딱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시오나 향부자 같은 약재들을 사용합니다. 이 약재들은 마치 꽉 막힌 배수구를 뚫는 뚫어뻥처럼 정체된 기운을 강제로 흔들어 깨워줍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수축했던 귀의 미세혈관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다시 맑은 혈액이 공급됩니다. 영양분이 공급되면 청신경도 비로소 안정을 찾고 소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감정 방출입니다. 시댁을 다녀와서 귀가 울릴 때 나만 참으면 되지 하며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마음이 맞는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그날의 감정을 쏟아내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면 종이에 속상한 마음을 여과 없이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거나 태워버리셔도 좋습니다. 눈물은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창구입니다. 참지 말고 시원하게 우는 것도 치료의 과정입니다. 내뱉지 못한 말들이 귀 안에서 소음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제가 알려드리는 화기배출 호흡법을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코로 맑은 공기를 깊숙이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들어 마십니다. 내뱉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고 아주 길고 무겁게 내뱉으세요. 이때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뜨거운 불덩어리가 입을 통해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을 딱 5번만 반복해 보세요. 뇌는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수축했던 혈관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더 자세한 호흡법은 오른쪽 상단 링크 영상에 담아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라고 말할 때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외로우셨나요? 사실 여러분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착한 사람이라서, 그만큼 가족을 위해 자신을 죽이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수많은 임상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귀로만 듣고 계셨던 그 고통스러운 소리,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댁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신체 질환입니다. 내 귀가 아픈 이유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치료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며느리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픔을 견디지 마세요. 오늘 밤만큼은 남편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본인만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귀를 괴롭히는 그 소리가 하루빨리 멈추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한의사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